일단 그 아까 여선웅 대변인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김병기 전 원내대표 공천 현금 수수 의혹에 담긴 탄원서 작년 11월에 동작 경찰서에도 제출이 됐었어요. 그런데 수사가 2달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에 다시 불거지자 어제 이제 서울경찰청으로 새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고 경찰이 이제 이 의혹에 대해서 김 전 원내대표 관련 각종 갑질 의혹 등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작에도 갔었고 이게 다 있었는데도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 정식 고발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요? 예,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받으면 당연히 사건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배당을 해서 수사에 착수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탄원서, 진정서 등이 접수되면 일단 검토를 한 후에 사건의 범죄 혐의 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배당을 하고 수사에 착수하는데요. 아마 그 검토 단계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2달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이미 이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2024년 총선 즈음에 이미 외부에 다 알려졌고 고소고발전이 있었던 사건이고 그 이후에 김병기 의원이 고소를 취하하고 아마 이 탄원서를 냈던 당사자들도 다른 취지의 어떤 입장을 진술하거나 하면 사건이 이제 1차적 종결이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을 접수받은 동작경찰서는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될 사건으로 아직은 분류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번에 다시 고발이 접수됐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까지 전부 다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12가지 다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긴급히 진화에 나선 분위기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 12가지 의혹에 대한 이 당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 등 이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압수수색하고 특검도 실시해야 할 중차대한 비리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요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습니다. 상을 줄 때는 즐겁고 벌을 줄 때는 괴롭습니다. 그러나 신상 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서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됩니다. 진술을 담아 비리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묵살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거와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경찰은 눈치만 살피면서 수사 자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강제 수사에 돌입해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자, 여야 공이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특검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자, 일단 이 문제의 본질적인 사안, 그러니까 공천헌금이라는 본질적인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사건을 뭉갰다는 게 또 하나 있죠. 근데 오늘 또 새롭게 이제 보도된 건 뭐냐면 당시 김병기 의원이 본인의 이제 이 구의원 보딩카드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 즉 여당의 경찰 출신 중진 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동작 경찰서에다가 수사를 뭐 무마 정도 해달라 뭐 이런 청탁을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또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권 전반, 그 다음에 경찰이 이런 정치권의 로비를 받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문제, 종합적인 문제로 이제 확대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찰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류의 수사는 경찰이 해본 적도 없고 뭐 지금 좀 전에 봤지만 가기만 가면 사실은 뭐 거의 수사가 그냥 유야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검찰 특수부가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뭐 검찰도 특수부가 뭐 곧 이제 없어지는 단계니까 이게 이제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류의 사건, 즉 정치권과 권력과 핵심이 연루된 사건을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가 바로 특검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검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충분히 이거는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사법당국이 관련돼 있고 지금 정권의 핵심 인사와 관련돼 있고 또 대통령과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런 사건을 특검 안 하고 어떤 사건을 특검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이 지금 중구난방으로
여러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예. 이 사안을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무마될 가능성이 높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당도 이 부분 그다음에 이건 야당도 지금 연루돼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경찰 출신 중진의 누군지 그렇죠. 정말 과연 그걸 수사를 무마했는지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거는 분명히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 왜 필요하다는 설명을 쭉 해주신 것 같은데 동일하시는지 아니면 특검 아니어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특검을 얘기하기는 이르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 이 사건에 이제 경찰이 서울경찰청으로 12개 사건을 전부 취합해서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곧 강제 수사도 예정된 상황에서 특검부터 얘기하는 것은 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걸 정치 공세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 이제 특검의 논거로 삼고 있는 게 경찰이 자꾸 사건을 덮지 않았느냐 이런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뭐 특히 최초 이 사건이 제기된 것이 2024년 2월, 2023년 7월부터 2월 사이라고 하면 그때 예. 윤석열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특검이라는 게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의 의심 때문에 특검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것은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루어진 경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현 정부와 연결시켜서 지금 주요 대상자가 민주당 인사란 이유만으로 특검의 대상으로 삼기엔 사건의 실체상 뭐 그렇게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사안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12개 의혹 사건이긴 하지만 본인을 수사함으로써 진위 확인은 충분하기 때문에 특검을 얘기하기는 이르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본 다음에 정말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가 미진하다. 그러면 그때는 특검 얘기가 당연히 알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그때 탄원서가 처음에 전달됐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니까 수사를 제대로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